814번 질문 받았습니다. 814번 먼저 해줄게. 814번을 한번 떠들어 볼까요? A, B, C, 부학, D, 알파, 베타, 4, 6입니다. 자, 여기를 세타라고 놔보자. 어? 그럼 여기는 뭐야? 파이 빼기 세타 맞니? 이제 파이가 180도인 거는 괜찮잖아? 맞지? 야, 뭐 며칠 만에 그냥 파이가 180도랑 똑같다는 게 인식이 되면 아주 나이스합니다. 예. 자, 그리고 또 뭐가 나와 있어? 응? 사인 이거분의 요길이하고 요길이 같다고 나왔구나. 내가 이걸 너무 길게 그렸네. 그러면 편의상 이걸 K라고 놓을게. K라고 놓을게. 사인 법칙 쓰면 돼. 사인 법칙. 자, 사인 뭐분의 사인, 자, 문제에서 뭐 분의 사인 베타 분의 사인 알파 구하는 거지. 사인 세타 분의 4는 사인 알파 분의 뭐야? K다. 성립하죠? 그지? 이쪽 삼각형에서 사인 이거분의 이거는 사인 이거분의 이거 성립하는 거잖아. 또 사인 파이 빼기 세타 분의 6은 사인 베타 분의 K다. 성립하죠? 맞지? 그러면 우리 요걸 갖다 역수 한번 해볼게. 우린 사인 베타 분의 사인 알파를 구하고 싶잖아. 그럼 이거 둘이 역수하잖아? 그러면 4분의 사인 세타는 K분의 사인 알파다. 맞나요? 맞죠? 근데 이게 뭐지 이게? 바뀌어요? 안 바뀌어요? 안 바뀌어요. 사인 세타가 나와. 몇 사분면이에요? 2사분면이에요. 플러스죠. 이건 사인 세타랑 똑같아. 그래서 요렇게 둘이 곱해보자. 좌변끼리 우변끼리 곱해보자고. 그게 가능하잖아. 그지? 좌변끼리 곱하잖아? 그러면은 4분의 6 나와. 사인 세타 없어져서. 우변끼리 곱하면 뭐 나와? 사인 베타분의 사인 알파가 나오네요. 약분하면 2분의 3이 떡 나오는 겁니다. 어떻게 했나 다시 한번 보고. 어려웠을 겁니다. 뭔가 좀 1차원적으로 해결되는 문제가 아니에요. 814번이 잘 풀렸으면 어지간한 건 다 잘 풀려야 돼요. 또 813 834 또 847 813은 다 잘했어? 응? 이거는 사실 언제 배웠던 거냐면 중3 때 나오는 거긴 해. 어? 일단 BC의 길이를 구할 수가 있고, BC의 길이를 구할 수가 있고, 그 다음에 사인 법칙 쓰면 되는 거거든. BC의 길이 구하려면 어떻게 하면 돼? 꼭지점을 다리로 수선을 거가지고 1대 1대 루트 2랑 1대 루트 3대 2 써가지고 구하는 거야. 지금 받은 거 먼저 834 먼저 834. 자, 원뿔이에요. 펼치면은 무슨 모양이에요? 펼치면 부채꼴이 됩니다. 이렇게 생겼습니다. 밑면에 반지름이 2고 여기가 6이면은 여기 이렇게 생긴 원의 반지름이 2고 이 반지름은 6이잖아. 몇 분의 몇이야? 3분의 1이지. 그러면 여기 120도 됩니다. 이유가 뭐냐? 봐봐. 이렇게 원이 있잖아. 그지? 그 원하고 요 원하고 닮음이거든. 응? 이만큼 원하고 요만큼하고 닮음이거든. 3대 1 닮음이야. 맞지? 길이의 비가 3대 1이라고. 근데 그러면 요 길이도 뭐가 되겠어? 요거랑 같은 거잖아. 그지? 그러니까 요만큼이 이만큼의 3분의 1이 돼야 되는 거야. 그래서 120도 되는 거야. 여기가 8이었다면 얘가 8이고 얘가 2잖아. 그러면 4분의 1이지. 몇 도일까? 90도 되는 거예요. 네. 들었어, 준표? 맞았어, 이거? 들었어? 그래서 어떻게 한대? 보통은
여기서 이렇게 해가지고 여기까지 돌아오는 길이를 구하시오 하거든. 근데 여기서 뭐래? 요 중점까지 최단 거리를 이렇게 갈 때 요 길이 구하는 거지, 요 길이? 그치? 저 길이 구하는 거야. 그러면 어떻게 해? 절반까지만 가니까 절반 뚝 잘라야지. 절반 뚝 해서 요 중점까지만 빡 가면 끝! 이런 거죠. 절반 가렸으니까 여긴 3이 되고 여긴 6이 되고 여긴 60도가 되겠지. 절반이니까. 절반이니까 60도가 되겠지. 60도. 그때 이 길이 구하는 문제 아닙니까? 어? 두 변과 끼인 각을 알고 있네요. 맞은편 변 길이 구하는 법칙. 무슨 법칙? 안 할 거야. 왜? 코사인오지. 식사죠? x제곱은 6의 제곱 더하기 3의 제곱 빼기 2, 6, 3, 코사인 60도 풀면 그냥 되는 거야. 알았지? 또! 저기 얘기했지? 847. 서연이하고 지효 안 왔을 때 부스터 키고 달리자. 얘들아, 오늘 만약에 등차 등비까지 끝나면 그럴 일은 없겠지만 등차 등비 합쳐가지고 20개 22개야? 25개네. 아이씨, 선 넘었지 이거는. 응? 근데 수열이 쉬워. 수열은 이제 덧셈 뺄셈 곱셈 막 이런 거 하는 거라서 뭐 새로울 만한 것도 잘 없고. 847. 이야. 사인 A 코사인 A 사인 A 더하기 B 코사인 A 더하기 B는 0. 이 중에서 삼각형 ABC가 될 수 있는 것만 골라봐라. 이런 문제야. 맞지? 그러면 우리 이걸 뭐로 바꾸라 했어? 파이 빼기 C. 파이 빼기 C로 바꾸라 그랬지? 맞지? 그러니까 여기 뭐 이거 다시 쓰면 사인 A 코사인 A 더하기 사인 C 마이너스 코사인 C가 되는 거야. 왜? 이거는 안 바뀌는데 2사분면이고 얘도 안 바뀐단 말이야. 안 바뀌는데 2사분면이니까 마이너스가 생겨야 돼. 그래서 바꿔. 2R분의 A 변으로 바꿔야지 할 수 있댔지. 2R분의 A 곱하기 A제곱 빼놓고 B제곱 더하기 C제곱 2BC 더 빼기 2R분의 C 곱하기 C제곱 빼놓고 A제곱 더하기 B제곱 2AB 한 개 0이다 이거잖아. 그지? 맞지? 나 파란 거 가져왔는데 어디 갔어? 안 가져왔네. 양변에 2R 곱하고 준표 안 봐. 왜 안 봐? 안 봐서 얘기하는 거야. 양변에 2R 곱해가지고 이렇게 날릴 수 있지. 또 양변에 뭐 곱해? 2B 곱해가지고 이렇게 날릴 수 있지. 그리고 양변에 AC를 곱해버리는 거야. 그러면 요거 C 없어지면서 여기는 제곱이 될 거야. 여기는 A가 없어지면서 여기는 제곱이 된다고. 맞지? 결국은 A제곱에다 이만큼 곱해진 거 마이너스 C제곱에다 이만큼 곱해진 거는 0이 되는 거지. 여기 마이너스가 이렇게 쓱쓱 없어지면서. 괄호를 풀어봅니다. 여기 A제곱 B제곱 곱하기 여기 있어야죠. A제곱 B제곱 더하기 C제곱 A제곱 빼기 A 4제곱 마이너스 C제곱 A제곱이니까 이건 없어지고 그 다음에 마이너스 B제곱 C제곱 마이너스 플러스 C 4제곱은 0이 돼서 이제 고등학교 1학년 인수분해 문제로 바뀐 거예요. 여기 요거 뭐로 묶어? B제곱으로 묶어. 요거랑 요거를 B제곱으로 묶으면 A제곱 빼기 C제곱이 되고요. 요거랑 요거를 마이너스로 묶으면은 A 4제곱 빼기 C 4제곱이 됩니다. 여기 A제곱 빼기 C제곱 있는 거 보여? 안 보여? 보여. 그걸로 묶어. A제곱 빼기 C제곱으로 묶어. 그럼 앞에선 B제곱이 남아. 뒤에선 A제곱 더하기 C제곱이니까 마이너스 A제곱 마이너스 C제곱이 남는 거지. 그래서 얘가 0이라고 하면 뭐가 되는 거야? A는 B인 이등변 삼각형. 맞지? 얘가 0이라고 하면 뭐야? B가 빗변인 직각 삼각형. 끝. 정리. 자, 삼각형의 넓이를 들어가 봅니다.
자, 1번 카메라 작동. 뭐가 또 왔어. 한지요. 자, 삼각형의 넓이는 어제도 잠깐 얘기했지만 삼각형 ABC가 있다. 여긴 A, 여긴 B, 여긴 C잖아? 맞지? 이랬을 때 삼각형 넓이라는 넓이래. 사이즈라서 S 쓰는 거야. 2분의 1 두 변의 곱 사인 끼인각. 2분의 1 두 변의 곱 사인 끼인각. 2분의 1 두 변의 곱 사인 끼인각. 이거 다 된다고. 그 왜 이렇게 되느냐? 이거 가지고 좀 방향이 이게 제일 낫거든? 이게 다시 쓰면 A 곱하기 C 사인 B인데 C 사인 B가 뭐냐? 이 높이에요? C 사인 B가. 방금 내가 그린 저 높이가 C 사인 B가 되면 C분의 C 사인 B 해서 사인 B 나오잖아요. 맞지? 여기가 X야. 여기가 10이야. 그럼 여기가 뭐냐? 10 사인 X라고. 왜? 이거분의 이거 한 개 사인 X 나오면 되는 거잖아요. 여기는 10 코사인 X고. 오케이? 그거 써가지고 공식 나오는 거는 중3 때 했던 거야. 알았지? 이때 요 사인 C 대신에 뭘 쓸 수 있어? 2R분의 C 쓸 수 있지? 방금도 나왔었잖아. 그래서 이런 공식도 있어요. 4R분의 ABC. 요렇게 해서 넓이를 구할 수가 있습니다. 4R분의 ABC. 요 정도까지는 좀 써먹어. 요 정도까지는 써먹어. 근데 요 A하고 B 대신에 응? 방금 여기 사인 C가 2R분의 C인 것처럼 A는 2R분의 A가 사인 A니까 2R 사인 A라고 할 수 있지? B는 2R 사인 B라고 할 수 있거든. 그래서 여기 A, B 대신에 이거 넣고 이거 넣잖아. 그럼 거기에 아주 쥐같이 생긴 식이 하나 있단 말이지. 어디시? 여기 있네. 100 앞으로 가자. 앞으로. 앞에서부터 하자. 122쪽에 보면은 저기 이거 노란색이니? 내가 길게 쓴 거 이거 있잖아. 노란색 아니야? 맞아? 너 다행이네. 자, 노란색. 그거 그 밑에 있는 식이 이거 하고, 응? 4R분의 ABC 하고, 그 다음에 요 A 대신에 이거 쓰고 B 대신에 이거 써가지고 쭉 긴 거 있지? 아이고, 그런 게 있다고만 보세요. 그걸로 넓이 구하는 사람 내가 지금까지 한 명도 못 봤어. 나도 그걸로 넓이 구하려고 생각해 본 적도 없어요. 안 그렇게 하는 거 아니야. 알았지? 우리가 외울 게 얼마나 많은데 이것까지 외워. 근데 이거는요. 써먹을 만해. 이거는 언제 써먹을 만하냐요? 외접원의 반지름 구할 때 좀 써먹을 만해요. 사실 변 3개 길이만 알면은 이런 공식도 있거든. 사람 이름도 붙어있어. 헤른의 공식이라고. 헤른인지 헤론인지. 너넨 뉴턴이 맞아. 뉴턴이 맞아. 지 맘대로 부르면 되는 거잖아. 한국 사람도 아닌데. 또 이것도 헤른, 뭐 헤론 뭐 하는데 이런 공식도 있습니다. 세 변의 길이를 알 때 넓이 구할 땐 이게 최고 좋아요. 세 변의 길이를 알 때. 너네 중3 때 피타고라스 정리, 너네 중2 때 배웠지? 자, 여기가 7이고요. 여기가 8이고 여기가 6이다. 넓이 구해라. 이런 문제 나오잖아? 그럼 너네 어떻게 풀었었냐면 쫙 해가지고 여기 x, 여기 8 빼기 x 해서 7의 제곱 빼기 이거 제곱은 이거 제곱이지. 6의 제곱 빼기 요거 제곱은 이거 제곱이지. 둘이 같지. 7의 제곱 빼기 x 제곱이랑 6의 제곱 빼기 8 빼기 x의 제곱은 서로 같죠? 그쵸? 그거 이용해가지고 여기서 x제곱이랑 x제곱 날라가고 49에 49, 6은 36, 마이너스 88, 64, 마이너스 16x니까 플러스 16x 해서 x가 나올 거 아니야. 이쁘게 안 나오겠지만 그 x 나오면은 높이 구할 수 있잖아. 그래서 2분의 1, 8, 높이 이렇게 해가지고 넓이 구했었거든. 근데 이런 짓을 안 해도 된다는 얘기예요. 이렇게 안 해도 우린 넓이를 구할 수가 있다. 뭘로? 헤른의 공식으로. 그러면 이거 지금 A, B, C야 세 변의 길인 거 알겠는데 소문자 S는 뭘까? 응? 소문자 S는 뭘까? 거기에 헤른의 공식은 나와 있네. 옆에 조만한 글씨로. 그치? 조만한 글씨로 나와 있죠. 소문자 S는 뭐라고 나와 있어? 다 더해서 나누기 2한 개
소문자 S인 거야. 알았지? 그러니까 요거로 치면 내가 일부러 얘는 5로 합시다. 5. 예. 홀수가 2개인 게 좋아요. 그래야 분수가 안 나와. 이거 다 더해서 나누기 2하면 10 나와. 그지? 그래서 어떻게 한다? 루트 10 곱하기 10에서 8 빼면 10에서 빼면 2 곱하기 10에서 7 빼면 3 곱하기 10에서 5 빼면 5. 그래서 10 루트 3이다. 아주 개꿀이죠. 그죠? 세 변의 길이 나왔을 때 넓이 구하는 거는요. 근데 증명 과정이 좀 더러워요. 증명 과정이 아주 난리 나거든. 그냥 그 공식 외워서 잘 풀면 됩니다. 네, 뭐 그렇습니다. 여기에 이제 여기 보면 요렇게 해가지고 똑같은 거 딱 붙여버리면 저거 준표야 저게 무슨 도형이니? 평행사변형이죠? 야 방금 이거 넓이가 뭐였어? 2분의 1 두 변의 곱 사인 끼인 각이었어. 그지? 2분의 1을 한 이유는 삼각형이니까. 근데 그거랑 똑같은 거 두 개 붙여가지고 이 평행사변형 넓이 구해라. 그럼 뭐가 뭐? 2분의 1을 안 붙이면 되지. 맞지? 2배 하면 되지. 그러니까 삼각형 넓이 2배. 그거는 그렇게 하는 거고 이런 게 있죠. 대각선이 이렇게 대각선이 이렇게 있는데 요거랑 요렇게 좀 더 가. 요렇게 생겼어. 얘는 그냥 득보 사각형이야. 알았지? 별 뭐 없어. 근데 이 길이가 A야. 이 길이가 B야. 끼인 각이 세타야. 넓이는 얼마냐? 2분의 1 AB 사인 끼인 각 하면 되거든. 대각선에서. 왜 저렇게 나오냐면 저렇게 나오는 이유가 뭐야? 여기다 이렇게 둘러싸는 요거랑 요 대각선이랑 평행하니 이렇게 쫙 거주는 거야. 또 요거랑 평행하게 또 쫙 거줍니다. 이렇게 거줘요. 그러면 요 길이가 뭐야? 요거랑 같겠지. 평행사변형이기 때문에. 요게 A야? 그럼 여기도 A가 되겠지. 여기가 X야? 그럼 여기가 X고 여기도 X가 되겠지. 세타가 되겠죠. 그래서 파란색 평행사변형 넓이가 AB 사인 세타지. 두 변의 곱 사인 끼인가? 근데 우리는 파란 거 구하고 싶은 게 아니라 검은 거 구하고 싶잖아. 나누기 2 하는 이유는 그래서 그런 거예요. 파란 거의 절반이 검은 거니까. 이유는 얘네들이 다 평행사변형이라 다 절반 서로 같거든 넓이가. 그래서 검은 거 넓이는 2분의 1 두 대각선 곱 사인 끼인 각이다. 이렇게 되는 겁니다. 여러분들 마름모 넓이 구하는 거 알아요? 몰라요? 마름모 넓이 구하는 공식. 마름모 대각선이 수직이거든. 요 길이가 A고 요 길이가 B라고 했을 때 요 길이가 그러면 이거는 2분의 1 AB 이거거든. 마름모 넓이는 두 대각선의 곱 나누기 2예요. 이유가 뭐냐? 방금 뭐랬어? 2분의 1 두 변의 두 대각선의 곱 사인 끼인 각이 됐잖아. 사인 끼인 각이 90도라서 사인 90도거든. 사인 90도가 얼마야? 1이잖아. 그래서 마름모 넓이도 이렇게 구해지는 거예요. 예. 자, 123쪽에 하나, 둘, 셋, 넷, 다섯, 여섯, 일곱, 8문제 있습니다. 요거 잽싸게 하고 우리 유형으로 넘어가자. 11시가 오기 전에 삼각함수 활용을 끝내버립시다. 여기까지 질문 받았다 생각하고. 자, 851번. 두 변과 넓이가 나왔을 때 이걸 구하시오거든. 네. 2분의 1 두 변 BC 사인 끼인 각 나오지 않겠니? 90도가 왜 나와? 사인 A가 나와야지. 야, 변 B하고 변 C가 나왔으면 끼인 각은 당연히 A겠지. 맞지? 그거 한 개 6루트 3이래. 6루트 3이래요. 그러면은 약분하면 이거고 사인 A가 이거지? 그러면 A는 우리는 60도라고 하고 싶겠지만 90보다 크대. 120도라고 해야 되겠지? 맞지? 야, 그러면 B 나왔고 여기 B가 6이라고 나왔고 C가 4라고 나왔고 부학해서 여기 A를 구하라는 건데 끼인 각이 120도 나왔네. 무슨 법칙? 하나만 쓰면 되는 거야. 그죠? 하나만 A 제곱은 6의 제곱 더하기 4의 제곱 빼기 2 곱하기 6 곱하기 4 곱하기 코사인 120도. 어제 너네 숙제하다 코사인 120도 많이 나오지 않았니? 뭐야? 준평은 숙제 잘해왔어? 안 했어? 어.
그럼 오늘 거 숙제를 안 했어? 한 문제 빼고 다 했다고? A, B 쪽을 안 했고 대신에 어제 안 해온 걸 다 했어? 그랬어? 수정이는? 다인이는? 뭐? 다음 주 화요일에 우리 딱 끝날 수 있게 나는 최대한 빨리 나가볼게. 너네는 AS 없이 딱 그날 끝나게 책 집어던지고 끝나게. 아 근데 화요일날 낸 거는 한번 검사는 하긴 해야 되겠네. 한 번 딱 AS 끝나게 책 딱 검사 맞고 딱 이제 난 성적표도 보내야 되거든. 너네가 공부 어떻게 했다 이렇게. 그렇게 계약이 됐어요 우리는. 알았지? 주말 동안 허투루 보내지 말고 저번 주말에 좀 잘해오랬더니 이것들이 개똥같이 공부해가지고 월요일날 시험이 20점, 30점, 40점, 50점 맞은 애도 하나도 없고. 자, 요거 계산하면 되죠 뭐. 36에 4, 4, 16에 마이너스 2랑 마이너스 2분의 1이랑 약분하면 1이니까 4, 6, 24까지 더해지면은 요렇게 더한 게 40, 76이 되는 거네. 따라서 A는 얼마냐? 2 루트 19가 되겠죠. 4, 9, 36, 4, 1은 4, 76 되는 거 맞죠? A는 요렇게 나온다. 그 다음 유형 12가 조금 복잡하게 생겼지만은 그렇지는 않다. 근데 일단은 봐봐. 이런 공식 아나요? 2분의 1 곱하기 4저번의 반지름 곱하기 세변서 삼각형 둘레. 삼각형의 둘레 하면은 삼각형의 넓이 나오는 거. 알은다 모른다? 중2 내신 배울 때 나왔었고 고등학교 1학년 문제도 잘 나와. 이렇게 자르고 하면은 여기도 R, 여기도 R, 여기도 R이라고. R. 요 넓적한 삼각형 넓이는 2분의 1 AR, 2분의 1 BR, 2분의 1 CR이잖아. 묶어버리면 뭐야? 2분의 1 R에 A 더하기 B 더하기 C지? 넓적한 거 3개 더한 게 전체 넓이 아니에요? 2분의 1 곱하기 4저번의 반지름 곱하기 삼각형 둘레하면 뭐다? 전체 넓이 나옵니다. 아시겠어요? 이건 중학교 내용이에요. 예. 어쨌든 여기서 R이 얼마인지 구하라 그랬거든. 그 R은 구할 수 있어. 구해야 돼. 삼각형 둘레는 나와 있잖아. 빡 하니까 24네. 근데 넓이는 어떻게 구할 거야? 헤른의 공식을 쓰자. 방금 너네 문제 풀 때 헤른의 공식 썼어? 써봤어? 세 변 나오는 문제가 없었나? 세 변 나오는 게 있었네. 아, 그거를 그 순서로 구했구나. 그렇게 안 해도 돼. 여기 봐. 여기 지금 세 변이 나왔어. 그러면 헤른의 공식을 쓸 거야. 루트 공식 나올 때 외우는 방법은요. 나올 때마다 한 번씩 더 써봐요. 요렇게. 그래서 소문자 S를 구해야지. 맞지? 으차. 그러면 소문자 S는 얼마냐? 스몰 S는 2분의 이거 다 더하면 되는 거. 7, 8, 9 하면 얼마야? 12 나오겠네? 맞지? 그래서 얘는 어떻게 돼? 루트 12 곱하기 12 빼기 9 하니까 3 곱하기 12 빼기 8 하니까 4 곱하기 12 빼기 7 하니까 5 하니까 12 루트 5 나옵니다. 3, 4, 12 나가죠? 이거는 뭐다? 2분의 1 곱하기 4저번 반지름 곱하기 삼각형의 둘레다. 됐지? 따라서 R은 얼마냐? 루트 5가 나와 브러스. 오케이. 어휴. 나와 브러스. 자, 다음 13번 유형입니다. 여기까지가 삼각형 넓이거든. 이거 삼각형 넓이 그러는데 삼각형 넓이냐? 삼각형 넓이에요. 잘라서 얼굴이 나오네. 지효야, 수정아 보고 있지? 아, 서연아. 네. 요거 잘라가지고 여기가 1번, 여기가 2번 따로 구하면 돼. 1번 구하는 건 갸꿀이죠. 2분의 1 두 변의 곱 사인 끼인각
이거 2분의 루트 3이잖아. 그러면 4 약분하니까 4, 1, 46 루트 3이 되겠네. 근데 동그라미 2번만 구하면 돼. 맞지? 동그라미 2번을 구하기 위해서 여기 길이를 구해봅시다. x제곱은 77, 49 88, 64 마이너스 2 곱하기 7 곱하기 8 곱하기 코사인 120도. 코사인 120도 얼마? 얼마? 마이너스 2분의 1. 그래서 둘이 더하면 얼마야? 113 더하기 1, 7, 8, 56 100, 169 x는 얼마? 13. 여기가 13이 나왔어. 세 변이 다 나왔네. 뭐 쓸 수 있다고? 활용공식 마무리해봐. 동그라미 2번을 구하세요. 루트 해가지고 해보세요. 14 아이고 다 끝나가는구나. 대각선 4, 6, 세타 코사인 세타가 4분의 1일 때 넓이를 구하시오. 오, 다인이 벌써 다 했어? 왜 안 하고 있어, 임마? 어? 안 하고 있었어? 하나만 했어? 유형별 하나씩 빨리 해야지. 아, 문제 푸는 줄 알았어? 그랬구나. 두 문제 봅시다. 14번. 에이, 넘어갔네. 자, 14번 문제 좀 읽어봐요. 뭘로 풀어야 될지 좀 생각해봐. 14번. 유형 14에 몇 번이냐? 대표 문제. 866. 866 문제 보고, 자, 빨리. 뭐로 풀어야 될까? 그림 내 그려놨어. 넓이 구하래. 뭘로 해야 될까? 뭘로 해? 흘러해? 그지? 문제에서 요구하는 건 원래 그건 아니고 평행사변형 넓이라는 게 2분의 1 두 변의 곱 사인 끼인각 해가지고 넓이 구할 수 있잖아. 그지? 그래서 사인 C를 구하는 걸 요구하고 있는 거야. 문제에서는. 근데 사인 C를 세 변으로 못 구해. 코사인 A나 코사인 C를 구할 수 있어. 근데 코사인 C를 구해가지고 또 사인 C를 구하고 2분의 1 두 변의 곱 사인 C 해가지고 요 아래 부분 넓이를 구하고 두 배 해라. 그냥 여기 사인 C만 나오면 두 변의 곱 사인 끼인각 하면 넓이 나오는 거잖아. 그지? 그걸 하기 위해서 코사인도 구하고 사인도 구해서 넓이를 구하라는 거거든? 그거보다 뭐가 좋아? 그냥 해르네 공식 쓰는 게 낫죠? 그죠? 해르네 공식 써가지고 두 배 하면 되잖아. 자, 스몰 s는 얼마? 2분의 여기가 4잖아. 여기 6이고 15네. 분수 나오니까 좀 별로다. 못할 건 아니고 곱하기. 자, 이거에서 6을 빼 2분의 11을 빼 2분의 3이네. 2분의 10을 빼 2분의 5네. 2분의 8을 빼 2분의 7이네. 그러면 2분의 나가니까 몇 분의? 4분의 3, 5, 15, 15 나가니까 15 루트 7 되겠네. 답은 2분의 15 루트 7이겠죠. 절반이 4분의 루트 15, 4분의 15 루트 7이니까. 알겠지? 헤르네 공식이 진짜 개꿀입니다. 써먹어요. 알았죠? 하지만 문제에서 요구하는 건 뭐였다? 코사인 C를 구해라. 코사인 C를 어떻게 구해라? C의 맞은편에 6이 있잖아. 마이너스 6제곱 5의 제곱 더하기 4의 제곱 빼기 6의 제곱 2 곱하기 5 곱하기 4 하면 코사인 C가 나오잖아. 코사인 C가 나오면은 이거 제곱 더하기 사인 제곱이 1인 거 이용하면 사인이 나오잖아. 그거 이용해서 두 변의 곱 사인 끼인각 해가지고 넓이를 구하라고 준 문제였다고 사실은. 알았죠? 예, 다음.
자, 15번입니다. 넓이를 구하세요. 그러면 어떻게 하세요? 2분의 1 곱하기 두 대각선의 곱 곱하기 사인 세타 하면 된다. 근데 여기 코사인 세타가 나와 있다. 그냥 사인 세타 주지. 그러면 이걸 이용해서 사인 세타는 어떻게 구한다? 4분의 루트 15 하면 된다. 이유는 뭐다? 이거 제곱하면 16분의 1이잖아. 이건 16분의 15 돼야지. 제곱해서. 그래야 더하면 1 되지. 끝났다. 3 루트 15가 되겠네. 요게 4분의 루트 15면 4, 4 약분하고 2하고 6 약분하면 3 루트 15다. 정리하고 얼른 풀고. 산술이야, 산술. 사인, 뭐 지수, 로그, 삼각함수 이런 거는 좀 우리 입장에서 좀 추상적이잖아. 그 자체가 뭔지도 한참 좀 생각을 해야 되고. 그렇잖아요. 함수고 얘는 사칙연산이거든. 더하기 빼기 곱하기 나누기도 잘 없어. 연립방식 풀 줄 알잖아. 여러분 다 할 수 있어요. 1차 부등식 할 줄 알잖아. 1차 부등식 그냥 하는 겁니다. 자, 한번 해봅시다. 등차수열이란 무엇인가? 오늘의 반은 등차수열, 나머지 반이 아니겠구나. 오늘 우리가 하는 거에 한 70%는 등차수열, 그리고 나머지는 방금 우리 한 거랑 등비수열의 일부 이렇게 하게 될 겁니다. 우리가 항상 하루에 14개 정도 하면 된다 했잖아. 근데 삼각함수 앞부분은 요번 주 월요일에 내가 되게 멘붕이었었거든. 이렇게 가는 게 맞나 그랬었는데, 그래도 이제 아침에 보는 시험을 좀 잠시 스킵하고 진도를 좀 빼서 좀 오긴 왔어요. 왔는데 아직 좀 부족합니다. 남아있는 유형이 50개예요. 우리 3일 남았잖아. 오늘 지금 빼면 이제 이틀 남았거든. 어떻게 되겠어? 오늘 남은 시간 동안 20개를 해도 30개가 한번 달려봅시다. 여러분들도 좀 빡시게 좀 해주세요. 꺼버리고. 자, 등차 수열이란 무엇이냐? 이런 겁니다. 2, 5, 8, 11, 빠바박 요런 거. 요게 수열이라는 게 수열이라는 게 뭐냐면 이것도 함수거든. 그럼 규칙이 있어요. 그럼 규칙이 있는 수들을 갖다 쫙 나열해 놓은 걸 수열이라고 하는 겁니다. 얘는 어떤 규칙이 있니? 그 다음 항으로 갈 때 무슨 짓을 하고 있어? 3씩 더하고 있죠? 그래서 그 다음 항이 뭘지 우리는 충분히 예측할 수 있죠? 또 그 다음 항도 먼저 예측할 수 있지? 그 다음 항도 계속 3씩 더해가면 되니까. 근데 100번째 항을 구하라고 하면은 계속 더할 수는 없는 거잖아. 맞지? 함수도 마찬가지잖아요. F1, F2, F3 하다가 F100 이거 하려면 fx라는 식이 뭔지가 필요하잖아. 그런 것처럼 얘도 쭉쭉쭉 갈 때 얘를 뭐라 부르냐면은 이거 첫 번째 항이라서 A1이라고 하고요. 이건 두 번째 항 A2라고 하고 A3, A4라고 합니다. 일정하게 이렇게 차이가 나는 수열을 무슨 수열을? 등차 수열이라고 하는 거예요. 이때 이 일정한 차이를 갖다 요 건너편에서 커피 말고 차 파는 거기 뭐야 이름이? 없어졌나? 공차. 있어? 없어졌지? 컴포즈 커피로 바뀌었지? 이걸 공차라 그래. D라고 하는데 공차라고 부릅니다. 공차. 공통된 차이. 등비수열 가면 공비라는 게 나올 겁니다. 이따가. 이걸 공차라고 불러요. 그래서 첫 번째 항은 A1, 두 번째 항은 A2, A3, A4 가가지고 A3을 두 번 썼네 멍청놈이. 자, 이거에다 가가지고 N번째 항이 뭔지를 갖다가 N으로 식으로 나타낼 수 있잖아? 그럼 거기다가 10 집어넣으면 A10 나오는 거야. 거기다 100 집어넣으면 A100이 나오는 거예요. 함수식 역할을 하는 거야, 제가. fx 역할을 하는 거라고, AN이. 그럼 AN을 어떻게 구할 거냐? 이렇게 구하면 됩니다. 보세요. 요거 첫 항을 갖다가 A1, 이거 다 A1, A2, A3 하는데 첫 항은 대표적으로 요렇게 소문자 A로 나타냅니다. 첫 항을. A는 A1이랑 같은 말이야. 알았지? 그랬을 때 첫 항에다가, 첫 항은 첫 항이고요. 2고. 두 번째 항은 첫 항에다가, 두 번째 항은 첫 항에다가 D를 몇 번 더해? 한 번 더 하면 되지. 한 번 더 하면 되잖아. 세 번째 항은 첫 항에다가 D를 몇 번 더해? 두 번 더 하면 되지. 10번째 항은 첫 항에다가 D를 몇 번 더 하면 돼? 규칙 봐. 몇 번 더 하면 되겠어? 9번 더 하면 되는 거야. 그렇지 않습니까? 그 사이에 간격이 D니까. 두 개 있어. 항이 두 개 있어? 그럼 간격이 하나 있는 거고. 항이 세 개 있어? 간격이 두 개 있는 거잖아. 그러면 항이 n개 있으면 간격이 몇 개 있을까요? n-, D가 공차죠.
n-1 d가 있는 거죠. 이게 뭐냐? 일반항 구하는 공식이에요. 등차 수열에서. 알았어? 그러면 저 수열의 일반항을 구해볼게. a는 뭐냐? 첫 항 얼마? 2. n-1 곱하기 공차 얼마? 3. 그래서 3n-1 되는 거야. 그럼 우리는 뭘 구할 수 있어? 10항 구할 수 있어. 10 넣어. 29 나오겠네. 100항도 구할 수 있어요? 299 나오겠네. 100 집어넣으면 300 빼기 1이니까. 맞지? 이게 등차 수열이야. 알았지? 등차 수열의 일반항 구하는 공식 알겠어요? 어떻게? 첫 항에다가 d를 n-1번. 너네가 수열을 잘하려면 n-1하고 친해져야 돼. 여기부터 좀 잘하려면 n-1하고 좀 친해져야 돼요. n 말고 n-1이랑 좀 친해져야 돼. 등비수열도 마찬가지거든. 간격이 n-1번 들어간다는 거. 네. 예. 이게 일반항이야. 요거 가지고 대부분의 문제를 풀어요. 예, 일반항입니다. 그러면 등차 중항이라는 것까지 설명 좀 하고 문제 쫙 풀고 쉬는 시간 좀 주고 등차 수열의 합이랑 등비수열 좀 나가고 끝낼게. 예. 자, 등차 중항이라는 게 뭐냐? A하고 B하고 C가 등차 수열이래. 등차 수열이래. 그랬을 때 이 가운데 있는 항을 등차 중항이라고 하는 거야. 가운데 중자 써서. 알겠어? 그럼 가운데 있는 놈의 2배가 뭐가 되느냐? 양옆에 거 합한 거가 된다. 이게 등차 수열이에요. 등차 중항이에요. 왜 이런 게 성립하느냐? 첫 항은 A고 가운데 항은 A 더하기 D고 두 번째 항은 A 더하기 2D라고 놓을 수 있지 않겠니? 가운데 거 2배 하면 뭐야? 2A 더하기 2D지? 둘이 더하면 뭐야? 2A 더하기 2D죠? 둘이 같죠? 맞지? 이렇게 됩니다. 이렇게 하기도 하고요. 가운데 있는 항을 B라고 하잖아? 그럼 그 앞에 항은 뭐냐? B에서 D 뺀 거겠지? 여기다 D 더하면 이거 나오는 거니까 공차 더하면 여기다 공차 더한 거는 이렇게 나타낼 수 있죠? 그래서 요거 2배 한 게 요거 둘이 더한 거랑 같은 거 맞지? 맞지? 그렇습니다. 여기까지가 등차 수열의 절반이에요. 내용이 이거밖에 없어. 그 다음에 뭐 한다고? 1차 방정식, 연립 방정식, 2차 방정식, 1차 부등식 이런 거 가지고 다 풀면 돼. 뭐 특별할 게 없습니다. 알았죠? 여기 한 문제씩만 풀어볼래? 단락별로 어디까지 하면 되냐면 907번까지. 나는 유형 6까지. 유형 1 그냥 그런 문제들입니다. 단락별로 하나씩 빨리 하고 채점하고 자, 마이너스 7하고 x하고 3하고 y하고 13이 등차 수열이다. 가운데 거 2배는 양옆에 거 합한 거 마이너스 4다. x는 마이너스 2. 등차 수열이니까 계속 같은 양만큼 더해지는 거잖아. 그지? 여기가 마이너스 2면은 5 더한 거고 5 더한 거잖아. 그거 나왔으면 이제 y는 등차 중항 안 써도 여기다 5 더해가지고 8 나오지. 여기다 5 더해서 13 나오는 거고 그 다음 항은 18 나오는 거고 이렇게 가겠죠. 그런 거야. 등차 수열이라는 건 그냥 똑같은 거 더해가는 거야. 그걸 좀 더 효율적으로 하려고 이런 공식을 알려주는 건데 사실 저거 몰라도 할 수 있어. 야 여기서 여기까지 가는데 지금 얼마 더했어? 10 더했잖아. 그러면 5 간다는 거 알 수 있는 거 아니에요? 그런 식으로 해도 됩니다. 근데 이제 좀 효율적으로 해보라고 저런 공식도 있는 거고. 여기 지금 네모친 공식이 요거 하나 있고 요거 하나 있잖아요. 그죠? 저거 두 가지 가지고 유형 6까지는 다 풀 수 있어요. 저거 가지고. 유형 1, 2, 3 한번 해볼 테니까 설명할 테니까 잘 봐. 잘 보고 필기해 놓고
그 다음에 그거 이용해가지고 밑에 있는 문제 풀고 그러면 잘할 수 있어. 자, 유형 1번 보면 A2가 44래. 얘 두 번째 항이야. 두 번째 항이면 첫 항에다가 D를 몇 번? 사이에 간격이 몇 개 들어갔겠어? 두 번째 항이니까. 한 개. 맞지? 일곱 번째 항이야. 그러면 간격이 몇 개? 6개. 이렇게 쓸 수 있잖아요? 그럼 위에서 아래로 빼주면 뭐야? 빼면은 요거서 요거 빼니까 35야. 여기서 요거 빼니까 마이너스 5D지. D가 마이너스 7이네. A는 얼마야? 마이너스 7 여기다 넘어가면 플러스 7이야. 51이네. 맞니? 따라서 15번째 항 N항도 그냥 일반항도 구해놓자. 연습하는 거니까. 그냥 5항 바로 15항 바로 구할 수도 있지만 자 AN을 구해보면 어떻게 한다? 첫 항에다가 N-1 곱하기 마이너스 7 해주면 된다고. 그래서 마이너스 7N에다가 플러스 7 해가지고 58 끝이야. 이게 답은 아니죠? 문제에서 뭐 구하랬어? A 15 구하랬잖아. 그럼 15 넣으면 마이너스 105거든. 그러니까 얼마야? 마이너스 7, 47이 되겠네요. 오케이? 이렇게 푸는 겁니다. 이렇게 푸는 거예요. 다음 두 번째 문제 보죠. 유형 두 번째. 이것도 연립방식 푸는 거거든. 자 여기 봐. 자 여기 A3이랑 A12를 더하라 그랬어. 그럼 A3은 뭐야? A 더하기 몇 D? 2D. 자꾸 말을 해봐. 주변에 A12는 A 더하기 몇 D? 11D. 그렇죠. 그게 25야. 그 다음에 요거는 A 더하기 9D에서 빼기 A 더하기 3D 하니까 그게 30이야. 여기서 D 나오겠네. A 없어지니까. A 없어지고 빼니까 6D가 30이다. D는 얼마다? 5다. 요 위에식 정리해 놓으면 2A 더하기 13D가 25야. 25. 근데 D 느니까 마이너스 65거든. 65 넘어가니까 2A가 뭐야? 마이너스 40. A는 마이너스 20. A 나왔고 D 나왔고. 내가 그랬지. 연립방식 풀 줄 알면 다 할 수 있다니까. 문제에서 이제 AN이 60이 되는 그런 몇 항에서 60이 되는지 물었잖아. 60은 몇 항인지. 그럼 AN을 구해. 첫 항 마이너스 20에다가 사실 등차수열 일반항 구하는 건 좀 더 쉬운 방법이 있거든. 지금은 그걸 안 하는 게 좋아요. 지금은 이렇게 하는 게 나아. N-1에다가 공차가 5지. 그래서 5N-25 하면 되고 이게 60이래. 그럼 넘어가면 85잖아. N이 얼마야? 17 되겠죠. 85 나누기 5 하면 되니까. 그래서 N은 얼마냐? 17번째 항에서 60이 된다. 예. 다음 유형 3번이야. 똑같아. AN 또 구하면 돼. 아예 대놓고 나와 있네. 그럼 AN은 뭐다? 이 문제에서 무슨 문제냐면 내가 읽어줄게. 첫 항 공차가 나왔는데 처음으로 마이너스 되는 게 언제냐 이거예요. 해봐라. 7에서 점점 작아지지 않겠니? 그럼 뭐 마이너스 나오겠지. 언제 처음으로 마이너스 되냐 이거지. 그럼 AN은 뭐냐? 첫 항에다가 N-1 곱하기 마이너스 4분의 3 하는 거지. 그럼 마이너스 4분의 3D N 더하면 4분의 3, 4분의 28 더하기 4분의 28 더하기 3이니까 31 되겠네. 이게 처음으로 0보다 작아지는 게 언제인지 묻는 거예요. 마이너스 4분의 3N 마이너스 4분의 31 N은 부동은 바뀌면서 10점 뭐뭐뭐 나오겠네요. 4 없애버리고 나누기 3 하면은. 그러니까 답은 뭐겠어? 11항이 되겠죠. 뭐 이런 겁니다. 어때요? 더하기 빼기. 그러니까 근데 등차 수열이 뭔지는 알고 풀어야지. 그러면은 그냥 이렇게 풀리는 거예요. 풀립니다. 해보세요. 정리 좀 해놓고 하나씩 풀고 이런 거 하나 써. 한 문씩은 하나씩 더 푸는 건 잘 안 돼. 이거 어렵냐? 바로 아래 걸로 안 하고. 로그 나와서 갑자기 로그가 튀어나왔네. 이거는 이거 했어? 뭐 이걸 이렇게 할 게 아니고 이건 A 더하기 2D, A 더하기 5D, A 더하기 8D 하면 AD에 관한 1차 방식 하나 나오지. A 더하기 3D, 6D, 9D 해서 또 하나씩 나오잖아. 연립하면 AD 나오잖아. 맞지? 그렇게 한 건가? 됐겠네. 이건 답이 나온 거야? A를 못 구했다고? 이거 대입해가지고 구하면 되잖아. 연립 방식 푸는 거야. 그리고 얘도 다른 거 하려고 했었어? 오케이.
지금 못했으면은 쉬는 시간에 해보던지. 자, 유형 4 봅시다. 유형 4는 어떤 유형이냐면요. 거기 카테고리에 써있죠. 주어진 두 수가 있는데 그 사이에다 몇 개를 때려 박아가지고 등차 수열 만들었대. 저기다 이렇게 4개를 넣는 경우도 있고요. 뭐 10개를 넣는 경우도 있고 n개를 넣는 경우도 있습니다. 이 문제는 쉽게 풀려면 정답률을 비약적으로 올리려면 얘가 몇 항인지 좀 쓰고 시작해. 가운데 4개 들어갔잖아. 원래 2개 있었는데 가운데 4개 들어갔어. 총 몇 개야? 원래 2개 있었는데 가운데 4개 들어갔으니까 총 6개지. 그러니까 얘가 몇 항? 얘가 6항이야. 알겠지? 얘가 6항이 마이너스 14가 6항이에요. 첫 항에다가 D는 몇 번? 5번. 요렇게 할 수 있으면 이 문제는 끝났어요. 요렇게 할 수 있으면. 그러면은 5D가 마이너스 20이니까 D가 마이너스 4야. X, Y, Z, W 다 나오죠? 그지? 4씩 더하면 되는, 마이너스 4씩 더해주면 되는 거니까 2, 마2, 마6, 마10, 마14 이렇게 나오는 거지. 그래서 어떻게 하래? 또 굳이 뭐 이렇게 하라면 해야지 뭐 어떻게 우리 힘이 있어? 그럼 2에서 마이너스 2는 빼니까 더해주고 그리고 Z는 더해주고 이건 또 빼니까 더해주고 하니까 얼마야? 8? 됐니? 어떻게 하면 알겠어? 제일 중요한 게 뭐라고? 요 끝에 있는 항이 몇 항인지 쓰고 시작하면 돼. 알았지? 만약에 여기 6 있고 여기 마이너스 14가 있는데 가운데 n개가 들어갔대. 가운데 n개가 들어갔대 이렇게. 그럼 얘는 몇 항? n 플러스 2항. n항이 아니고 n 플러스 2항이다. 이렇게 쓰고 시작하면은 아주 쉬워집니다. 다음 문제. 다음 유형 등차 중항. 얘가 등차 수열이래. 등차 수열이면 등차 중항 어떻게 쓰는 거랬어? 가운데 거의 2배가 양옆에 거 합한 거와 같다 쓰면 된다. 가운데 거의 2배씩을 쓰란 말이지 이렇게. 가운데 거의 2배는 양옆에 있는 항을 더한 거와 같다. 그러면 2a 제곱에다가 이거랑 이거는 없어지고 4a가 넘어오니까 마이너스 4a 플러스 2는 0이고 2 나눠주면 a제곱 빼기 2a 더하기 1은 0이고 그냥 a는 1 나오는 거 보이지? 완전제곱식 인수분해 되니까 따라서 a는 얼마냐? 1이다. 등차 중항 문제다. 등차 중항 문제. 뭐라고? 가운데 거의 2배는 양옆에 거 합한 거와 같다. 이게 너네가 알고 있는 등차 산술 평균이랑 같은 거야. 해설해 보면 2분의 양옆에 거 합한 거는 가운데 거다 이렇게 나올 거거든. 근데 등비 중항일 때는 그렇게 쓰면 안 돼서 가운데 거의 2배는 양옆에 거 합한 거 같다 이렇게 하는 게 더 좋아요. 다음 마지막 유형 6번입니다. 연속하는 세 수가 등차 수열이다 이렇게 나오는데 연속하는 2개가 등차 이렇게 나오잖아. 그러면 두 수를 A 더하기 D 뭐 이러면 돼. 굳이 A, B 이러지 말고 이렇게 놓으면 돼. 근데 연속하는 3개가 등차 수열이잖아. 그러면 A 더하기 D, A 더하기 2D라고 하면 뭐 안 될 건 없어. 근데 조금 별론 게 맨날 문제에서 뭐 물어보냐면 뭐가 주어지면 합이 얼마다 이렇게 주어져. 야, 너네 1차 방정식이 좋아? 연립 방정식이 좋아? 한 개짜리가 좋지 않아요? 맞죠? 연립하는 것보다. 그래서 이거보다는 뭘로? 가운데를 A라 놓고 이쪽은 A 빼기 D, 이쪽은 A 더하기 D라고 놓는 거를 추천합니다. 이렇게 하세요. 이러면은 세 개 다 합친 게 얼마니? 3A가 돼버려. 마디, 뿔디 없어지면서. 맞지? 그래서 연속하는 세 수를 갖다가 어떻게 놔라? A 빼기 D, 가운데 A 더하기 D라고 놔주면 너무 좋고. 오케이? 그래서 세 수의 합이잖아. 그럼 뭐 된다? 3A가 10이다. A는 4가 나오는 거야. 그러면 또 이제 세 수를 갖다가 A 빼기 D, 4 더하기 D라고 이렇게 놓을 수 있죠? 그걸 곱한 건 48이래. 이거 다 곱하면 48이래. 곱하면 16 빼기 D제곱 아니니? 이거랑 곱하면 이거잖아. 그지? 이게 48이야. 그럼 이만큼이 얼마야? 12지. D제곱이 얼마야? 4지. D는 2가 되기도 하고 마이너스 2가 되기도 하는 거죠. 맞죠? 문제에서 뭐 구하랬어? 세수의 제곱의 합을 구하래죠? 이제 이걸 갖다가 여기다가 딱 넣어주면 있잖아. 이 수열이 두 종류야. 2일 때는 뭐야? 2, 4, 6이 되고 마이너스 2일 때는 6, 4, 2가 됩니다. 같은 수열일까요? 다른 수열일까요? 얘네 둘은 같은 수열일까? 다른 수열일까? 다른 수열이에요. 얘는 첫 항이고 공차가 2인 수열이고 얘는 첫 항이 6이고 공차가 마이너스 2인 수열이야. 다른 수열이야. 맞지? 그래서 이 수열을 구해라 그러면 이거 둘 다 써야 돼.
근데 이 문제는 좋죠. 제곱합을 구하라잖아. 그러니까 뭐라고 하면 돼? 4 더하기 16 더하기 36 해주면 되죠. 됐지? 아니면 뭐 제일 큰 수를 구해라 막 이런 식으로 나옵니다. 그러면 뭘 써도 답은 6이 되는 거고 그때는. 955번 할 때 필요한 거 나머지 정리. fx를 이거로 나눈 나머지는 뭐다? f알파다. 얘를 갖다 얘로 나눈 나머지는 여기다가 요거 0 되는 값 집어넣으면 된다. 이유는 이거였지. 얘가 얘로 나눴을 때 몫이 qx 나머지를 r이라고 한다면 양변에 알파 대입하면 되죠? 알파 대입하면 이거 알파 없어지면서 f알파가 r 나오는 거예요. 그죠? 그쵸? 그 문제 풀려면은 그 1차식 3개 나왔지? 그거 0 되는 값을 갖다가 fx에다가 다 집어넣으면 그때 나머지가 다 나오는 거예요. 이제 등차 수열의 합입니다. 등차 수열의 합에서는 앞으로 넘어와서요. 어디냐? 140쪽, 141쪽인데 자, 등차 수열의 합이야. 지금 우리가 공부한 등차 수열을 갖다가 합해보고 싶은 거예요. 기호로는요. 합을 나타낼 때 s를 많이 씁니다. 이게 더한다는 뜻인가? 영어로? sum? 이 끝이야? 이 줄임말이야, 끝이야? 중요하지 않아요. 네, s가 더한다는 뜻이거든. 그래서 sn 그러면 이건 무슨 뜻이냐? 잘 들어. sn 무슨 뜻? 1항에서 n항까지 합이란 뜻이에요. 기호로 쓴다면 A1, A2, AN 요게 SN의 뜻입니다. 알았지? SN의 뜻이에요. 그래서 등차수열, 이게 등차수열이라고 한다면 등차수열의 합의 공식이 두 가지가 있어요. 2분의 항 개수에 첫항, 끝항 더하는 거. 그리고 또 하나의 공식은 2분의 항 개수에 첫항의 2배 n-1d n-1d 방금 전에 우리 등차 수열의 일반항 구할 때 많이 나온 공식이다. 그지? 그럼 왜 이렇게 나오는지를 알면 이제 여기 있는 문제들도 다 풀 수 있습니다. 그러면 일단 요걸 한번 증명해 볼 거야. 이거 SN이 왜 이거 나오느냐 증명을 해볼게. 자, 등차 수열이야. 첫항 뭐라고 놓을 거야? 첫항 뭐라고 했었어? A라고 했잖아. 두 번째 항은 A 더하기 D. 끝항은 여기 L이 뭐냐면 끝항을 말해. 끝항. 야, N항까지 합인데 끝항이잖아. 그럼 몇 항이지? 1항에서 N항까지 합할 건데 끝항이잖아. 라스트에서 L 쓰는 거예요. 이거 N항이야. N항. N항이 A 더하기 N-1D인 거 지금 계속 써먹었었어. 어쨌든 끝항이잖아. 끝항을 L이라고 해봐. 그럼 그 앞에 뭐겠어? L 빼기 D겠지. 여기다 D 더한 게 이거 나오면 되는 거니까. 괜찮지? 1항에서 N항까지 쓴 거야. 이거를 거꾸로 써. 거꾸로. 리버스 시켜서 L 빼기 D. L 빼기 D. 땅땅땅 가서 첫 항을 쓰고 그 다음 항, 2항을 쓰고 이런 식으로. 위아래 똑같겠지? 순서만 바꾼 거니까. 덧셈은 교함을 성립하잖아요. 두 식을 갖다가 더해봐. 그럼 좌변이 2SN이고 요렇게 더하면 뭐야? A 더하기 L이지. 요렇게 더하면 뭐야? D 없어지지? A 더하기 L이지. 그게 몇 개 있어? N개 있지. 그지? 따라서 뭐냐? SN은 2분의 N A 더하기 L이 되는 거예요. 알았지? 근데 이 끝항이 뭐라고? A 플러스 N-1 D라고 N항이니까 AN이란 말이야 얘가. 그러니까 요거 집어넣어봐. 그러면 어떤 식이 나와? 2분의 N에다가 이거랑 더하니까 2A 더하기 N-1D 이렇게 나오겠지? 그게 이 두 번째 식인 거예요. 아시겠어요? 네. 그래서 문제에서 끝항에 대한 언급이 있다. 그러면 이 식이 좋지. 공차에 대한 이야기가 나오면 이 식으로 푸는 거고. 근데 이걸 갖다 그냥 막 제로 베이스에서 외우려고 하지 말고 어떻게 한 거냐? 요거에서 요 L 대신에 이게 들어갔다 생각하면 왜 2A인지 알겠지. 그치? 그리고 N-1D는 우리가 이미 알고 있는 공식이잖아. A 더하기 N-1D. 그렇게 해가지고 여기 나오는 거예요. 알았지? 하나, 둘, 세 문제. 909, 913, 915 빨리 풀고 뒤로 따라오세요.
7 S15를 구하여라. 구하여라. 13까지고 등비 수열을 하고. 한번 봐봐. 요걸로 한번 보여줄게. 그리고 좀 더 풀어봐요. 자, 여기 지금 S15를 구하래. 15항까지 합을 거예요. 기호 한글 막 너저분하게 많이 써있는데 한글 하나 썼네. 한글 하나도 안 썼죠. 필요한 건 없어요. 거기서 한글이. 2항이 이렇게 나왔어. A 더하기 D는 5. 8항이네. A 더하기 7D는 17. 빼면 마이너스 6D가 마이너스 12니까 D는 2. A는 3. 필요한 건 다 나왔어. S15를 구하래. S15를 구하는 방법은 뭐냐? 2분의 한 개수에다가 이렇게 해놓고 여기에 뭐가 들어가? 2A 더하기 n-1D. 2A 6 더하기 n-1 즉 14 곱하기 D 2 끝. 계산하면 되는 거야. 요 위에 안에 계산하면 이거 28이니까 더하면 뭐야? 34네. 2로 나누면 15 곱하기 17 되는 거네요. 하면 되네요. 딱 보니까 얼마 딱 보니까 안 나와 있네. 씨. 딱 보니까 255. 좀 스마트하게 할 수 있었는데 16 빼기 1 곱하기 16 더하기 1이잖아 이거. 그럼 256에서 1 빼가지고 255 탁 하면 되는 건데 그접했네. 255잖아. 예, 다음 8번 봅시다. 이렇게 하는 거야. 알았지? A하고 D를 할 때 이렇게 푸는 겁니다. 그 다음 자 이거 또 나왔다 얘들아. 태초에 2개의 항이 있었습니다. 그 사이에 몇 개의 항이 들어갔어요? M개가 들어갔어요. M개가. 그럼 얘가 몇 항? 몇 항? M 플러스 2항이라고 좀 쓰고 시작해라. 총 M 플러스 2개가 있다. 알았지? 그래 다 더한 게 얼마래? 다 더한 게 여기서 막 D 구하고 있지 말고 못 구해. 총합이 594래. 594는 왜 나왔을까? 2분의 항 개수 M 더하기 2 첫 항 6 끝항 48 끝항 나와 있으면 개꿀이야. 야 이거보다 이식이 좋잖아. 맞지? 이식보다 이식이 좋잖아요. 첫 항 끝항 나왔으면 그냥 이렇게 하는 거예요. 요 위에가 지금 54네. 약분하면 뭐야? 27이네. M 플러스 2는 22가 되겠네. 그래서 M은 얼마? 20이 되는 거죠. 그렇죠? 그렇습니다. 자, 다음 문제 보면 와, 이거 내가 두 가지를 보여줄게. 연립방정식을 푸는 고리타분한 방법과 부분합의 등차 수열을 이룬다는 아주 기가 막힌 방법이 있어요. 자, 일단 그냥 연립방정식을 풀면 어떻게 푸느냐? S10 하면은 2분의 10 2A 더하기 9D n-1D가 80이다. 2A 더하기 9D가 얼마? 16이 되겠네. 그 다음 S20 하면은 2분의 20 2A 더하기 19D죠. 그게 360이야. 그러면 2A 더하기 19D는 얼마다? 얼마다? 36이다. 밑에 식에서 위에 식을 빼주면은 10D가 20이고 D가 2고 A는 얼마냐? D가 2가 나왔어. 여기다 D2 18 하면 마이너스 1 되겠네요. 넘어가면 마이너스 2니까 A하고 D 나왔네. 문제에서 뭐 구하래? S30 구하래.
S30 어떻게 구한다? 30 곱하기 2A 마이너스 2 더하기 29 곱하기 D 이렇게 해주면 되는 거죠. 요건 하면 뭐겠어? 28 곱하기 2만 남기네. 이게 마이너스 1 곱하기 2니까 계산하면 28 곱하기 2면 얼마야? 56인가? 맞죠? 56이에요. 약분하면 28이죠. 28이랑 30 곱하면 되겠네. 그지? 3 곱하면 얼마냐? 90에서 6 빼면 84? 840 나오겠네. 어? 그지? 아니면 고치면 돼. 840 되는데 근데 야 이게 아주 좋은 방법이 있어요. 거기 위에다가 요거 좀 써놓으세요. 부분합끼리 내일 월요일에 또 나올 거거든. 그땐 등비. 부분합끼리 등차수열. 이렇게 좀 써놓으세요. 유형 위에다가 부분합끼리 등차수열이다 라고 좀 써놓는데 뭔 소리냐? 뭔 소리냐? 부분합끼리 등차수열 뭔 소리냐? 여기 봐봐라. S10 나왔잖아. 그지? S10 1항에서 10항까지 합하는 거지. S10 그 다음 S20은 거기에 추가로 10개를 더 넣는 거지. S30을 구하시오야. 거기에 추가로 이런 물결 같은 개똥 같은 기호는 수학에 없어요. 원래 점점점 해야 되는 거야. 기왕 하는 거 점점점 할까? 이렇게 이때 여기까지 합한 게 얼마지? 나와 있잖아 문제. 80 그렇지. 왜? 왜 안 나와? 80 여기까지 더한 게 80이야. 그리고 여기까지 더한 게 360이라고 나와 있지. 그러면 얘네끼리 더한 거 얼마일까? 얘네끼리 더한 거 얼마일까요? 280. 얘네끼리 더한 건 280이겠지. 그렇지 않겠니? 왜 여기까지가 360인데 여기까지가 80이잖아. 그럼 얘네끼리 더한 요거랑 요거랑 더한 게 이거 돼야 되니까. 맞지? 그랬더니 얼마 더했어? 200을 더했죠? 맞지? 그러면 이것도 뭐다? 여기서 200을 더한 게 나올 거라는 거야. 그럼 얼마? 480. 그래서 여기까지 합한 건 얼마? 요거 둘이 더하니까 얼마? 840. 갸꿀이죠. 그럼 이런 일이 왜 생길까요? 왜 생길까요, 여러분? 이래서 생기는 거예요. 이런 일이 생기는 이유가 여기다가 공차를 10번 더하면 이거지. 안 그래? 1항에다가 공차를 D를 10번 더하면 얘고 그 다음 거에 또 D를 10번 더하면 그 다음 항 나올 거고 여기 마지막 A 10항에다가 D를 10번 더하면 20항 나올 거거든. 그러니까 여기에다가 D를 갖다가 10번씩 10개니까 100개거든. D를 100개 더한 게 얘가 나오는 거야. 근데 여기에서 이쪽으로 갈 때도 똑같은 일이 생기지 않겠어? 다 10칸씩 옮겨지는 거니까. 여기서 여기로 갈 때도 D를 100번 더해. 우리가 여기 D가 2인 거 구해놨었잖아. 봐봐 공차가 200이야. 여기랑 여기끼리 더한 거 여기끼리 더한 거 공차가 200이라고. D를 10번 더한 거지. 그러니까 여기서 여기로 가는 게 200 차이 나지? 그럼 요만큼도 200 차이 나. 만약에 S40 거라 했으면 어떻게 되겠어? S40은? 여기도 이제 어떻게 해? 여기다 200 더해가지고 여기다 200 더해서 680 나오겠지. 그거 다 더해주면 얼마인지 나오겠죠. 어떻게 해서 나온 건지 알겠어? 이해 가죠? 그렇게 좀 써먹어봐요. 근데 이거는 언제 써먹을 수 있냐면 여기가 이렇게 딱 여기가 11, 20, 30일 때 여기가 5야, 10이야, 15 구할 때 그럴 때 쓸 수 있는 거예요. 여기가 100, 200, S300 이런 거 구할 수 있을 때 쓰는 거예요. 차이가 일정할 때 쓴다고. 네, 항 번호의 차이가 일정할 때. 빨리 해봅시다 또. 나라고 좋지 않아. 갑니다. 첫 항 나왔고 공차 나왔어. 야, 봐봐 얘들아. 이게 첫 항이 21인데 공차가 마이너스 2이기 때문에 점점 작아지지. 그러니까 처음엔 21, 19, 17 홀수가 쪼르륵 나오다가 3, 1, 마일, 마3 이렇게 가지 않겠니? 그럼 어디까지 더한 게 제일 크겠냐? 지금 합의 최대값이 됐잖아. 여기까지 더한 게 제일 크겠지. 항은 작아지고 있지만 더하기잖아. 더한다는 건 양수가 암만 작아도 0.000001을 더해도 커지는 거잖아. 아무리 작은 걸 더해도 조금은 커지는 거잖아요. 그죠? 여러분들 부모님 차 타고 가다가 저기 앞에 빨간불이 켜졌어. 그럼 브레이크 밟으시잖아.
밟아야 되는 거잖아. 밟았어. 그럼 어떻게 돼? 초당 움직이는 거리가 찔끔 줄어든다고. 그러다 초당 움직이는 거리가 0이 되면 멈추는 거 아니야. 그러니까 움직이는 거리가 조금씩 줄지만 앞으로는 가잖아요. 브레이크 밟는다고 뒤로 가면 큰일 나는 거잖아. 맞지? 그거라 생각하면 돼요. 점점 계속해서 더 할수록 커져가다가 이렇게 되면 어떻게 돼? 이제 후진하는 거지. 요 전까지 더한 게 뭐다? 최대값인 거예요. 그럼 여러분들이 문제 풀다 이제 뭐도 나올 수 있어? 첫 항이 음수고 점점 커져가는 수열이 있을 수 있지. 거꾸로. 이제 음수 쫙쫙 나오다가 양수 딱 나오는 그런 것도 있을 거라고. 그때는 이제 넓이의 합의 최소값을 구하라고 하겠지. 결국은 내가 하고 싶은 얘기는 뭐냐? 일반항을 구해. AN을 구하면 21 더하기 N-1 곱하기 마이너스 2에서 마이너스 2N 더하기 23이 됩니다. 그죠? 얘가 언제까지 양수냐 이거지. 언제까지 양수. 응? 또 굳이 음수가 언제부터 나온지 해가지고 그 전항 이러지 말고 언제까지 양수인지 구하면 n으로 나눠주면은 11점 뭐가 나오는 거네요. 그죠? 11.5. 그러니까 몇 항까지? 11항까지가 양수야. 따라서 S11이 최대값이 되는 거죠. S11은 구할 수 있다 없다? 있다. 알았지? 어떻게? 2분의 사실 우리는 첫 항하고 끝 항이 얼마인지도 알아. 11항이 마지막 양수잖아. 방금 봤잖아. 얼마? 1. 그렇지. 항 개수 11개. 첫 항 21. 끝 항이 1 해가지고 구해도 돼요. 근데 그럼 구해봤으니까 아는 거잖아. 맞지? 원래는 어떻게 하는 거냐면 첫 항의 2배 42 더하기 10 곱하기 공차 마이너스 2 이렇게 해서 구하는 거야. 알았지? 마무리 계산은 여러분들 해보세요. 다음 문제 봅시다. 11번 문제 보면 한글 다 써놨어요. 두 자리 자연수, 그러니까 두 자리 자연수 좀 이따 하고 6으로 나눈 나머지가 5인수. 우린 이걸 어떻게 도니? 6n 플러스 5라고 하면 되는 거 아닙니까? 6으로 나눈 나머지가 5인수 저러면 되죠. 근데 얘는 조금 별론 게 저렇게 해도 돼. 저렇게 해도 됩니다. 그럼 이런 거 중에서 그런 두 자리 자연수의 총합을 구하랬잖아. 그지? 그런 두 자리 자연수의 총합을 구하랬잖아요. 그러면 첫 항이 뭐지? 6으로 나눠서 나머지 5 나오는 제일 작은 수. 두 자릿수. 11이지. 일로 봐. 11 나오잖아. 그 다음 항은 17. 그렇지. 이렇게 가겠죠. 그러다가 두 자리 자연수 했으니까 얘가 100보다 작은 애를 찾아야지. 두 자리니까. 좀 이따. 그러면 이거 넘어가면 6n이 95보다 작게 되는 거니까 n은 6, 1은 6, 6, 5, 30 이렇게 되겠지? 90. 90이 이제 6의 배수고 거기에 더해서 95가 되겠죠. 그러니까 뭐다? 95가 6으로 나눴을 때 나머지가 5인수 중에서 제일 큰 두 자리 자연수다. 알았지? 그럼 우리는 이제 이거 다 더하면 되는 거거든. 총합을 구하랬어. 응? 야, 첫 항이랑 끝 항 나왔으면 개꿀 아니니? 근데 항 개수가 얼마인지는 아직 안 나왔네. 항 개수가 얼마인지 구해야 되겠죠? 이렇게 하면 돼. 얘는 6 곱하기 1 더하기 5지? 얘는 6 곱하기 15 더하기 5가 되는 거야. 1에서 15까지니까 몇 개? 15개. 이렇게 하면 돼요. 계산하면 되겠죠? 그렇게 계산하면 됩니다. 네, 정리 좀 해놓고 다음은 등차수열의 합의 활용 유형 12. 유형 12. 여기까지 빨리 필기해봐. 문제 좀 쓰고 있을게. 연속하는 셈 30개의 자연수의 합이 645다. 30개의 자연수 중에 가장 작은 수를 구하라. 연속하는 함 30개.
2. 다 써봤어? 써봤어? 자, 요거 봐. 문제 좀 한번 읽어볼래? 한글로 돼 있는 문제를 한번 읽어볼래요? 연속하는 30개의 자연수의 합이 645다. 뭐부터 연속하는 30개의 합이냐? 이거 물어보는 거야. 제일 작은 수를 구하라 했으니까. 그래서 첫째 항을 뭐 우리 맨날 A라고 놓잖아. 그지? 근데 연속한다 했잖아. 그 다음 항은 A 더하기 1이겠죠. 연속한다 했잖아. 그지? 야, 둘째 항이 A 더하기 2야. 셋째 항은 A 더하기 2거든? 그러면 30번째 항은 A 더하기 뭐겠니? 29겠죠. A 더하기 30 하지 말고 그럼 노답이야. 그건 31번째 항이에요. 다 더한 게 이거래요. 뭐 그냥 첫 항, 끝 항 다 나왔는데 이러면 되지 않겠어? 첫 항, 끝 항 이러면 되지 않겠습니까? A 더하기 L 한 거죠. 그게 얼마다? 645다. 그냥 1차 방정식이다. 맞지? 그냥 1차 방정식이다. 요거 이렇게 약분하면 15가 되는 거고 2A 더하기 29가 15로 나누면 4, 3이네요. 2A가 29 하니까 14가 되네요. A는 얼마다? 7이다. 7부터 30개 더하면 645 나온다는 뜻이죠. 됐지? 요까지는 그냥 우리가 알고 있는 거 가지고 푸는 거였고 얘는 처음 설명하는 거거든? 잘 들어봐. 얘들아, 너네 지금 근데 요새 주머니에 돈 잘 안 넣고 다니지? 너네 다 카드 들고 다니죠? 뭐 청주페이나 체크카드나 뭐 이런 거. 신용카드는 없지? 10대들은 신용카드 못 쓰게 돼 있지. 이걸 내가 지금 너네한테 개인적으로 다 이렇게 몇 개씩 줬어. 나도 몇 개 가지고 있고. 근데 내가 몇 개 가지고 있는지가 좀 궁금하다. 아까 내가 너네 다 줬잖아. 개수를 다르게 줬단 말이야. 그래서 내가 지금 몇 개 들고 있는지 궁금해. 그럼 이렇게 하면 구할 수 있어. 우리 다 더한 게 몇 개인지는 알아. 우리 다 더한 게 56개래. 근데 너네끼리 더한 게 36개래. 그럼 나 몇 개 있는 거야? 20개 있는 거지? 맞지? 1항, 2항, 3항, 4항이라고 보자고. 그러면 S4가 뭐야? 우리 다 더한 거죠. S3은 뭐야? 너네끼리 더한 거죠. 내가 4항이잖아. A4는 어떻게 구할 수 있어? S4에서 S3 빼면 구할 수 있죠? 4항까지 합해서 3항까지 합을 빼면 4항만 남는 거잖아. 그게 이거야. AN은 어떻게 구하느냐? SN까지 다 더한 거에서 그 바로 앞에 것까지 빼면 된다는 얘기예요. 근데 이게 만능은 아니야. 만능은 아니 뭔 소리냐면 N이 2 이상이 됐을 수 있어요. N이 2 이상이 됐을 수 있습니다. 왜? N에 1 넣으면 이런 거 정의가 안 되죠? 맞지? 정의가 안 돼. 그리고 1항은 뭘로 구하면 되냐? 이게 문제 보면 알겠지만 SN이 뭔지 줘 문제에서. 합이 얼마인지 준다고. 맞지? 합이 얼마인지 나와 있어. 문제 보면 SN이 얼마라니? 3n제곱 마이너스 n 더하기 1이라고 나와 있죠? 3n제곱 마이너스 n 더하기 1이라고 나와 있잖아. 그지? 그러면 이 문제에서는요. 첫 항은 뭐냐? 첫 항은 여기다가 1 집어넣은 게 첫 항입니다. 1항까지 합이 첫 항 아니에요? 맞죠? 1 넣으니까 얼마? 3이야 3. 이거 먼저 구해놓고 그 다음에 AN은 어떻게 구한다? n항까지 합한 거에서 n-1항까지 합한 거를 빼주자. 이건 항번호 2부터 쓸 수 있는 거다. 그러면 이제 계산하면 돼. SN이 이거잖아. 3n 제곱 마이너스 n 더하기 1. 이거에서 SN-1, n-1 집어넣은 거. 3 n-1의 제곱 마이너스 n-1 플러스 1 이거 빼주면 된다고. 알았지? 근데 빼는 것도 좀 스킬이 있거든? 이거 바로 다 풀고 있지 말고 좀 우리 스마트하게 해보자고. 이거는 지워져. 누구랑? n제곱 곱하기 3이랑 지워지겠지. 이것도 지워져. 마이너스 n하고 지워질 거야. 이것도 지워져. 요 1하고 지워지지. 맞지? 그럼 남는 건 여기 두 번, 여기 마이너스 2n에 이거 곱하니까 마이너스 6n이 있을 거고 플러스 1 곱하기 3에서 플러스 3이 있을 거고 마이너스 플러스 1이 있을 거거든. 이거 빼곤 다 없어진 거야. 맨 앞에 것들은. 남은 건 뭐겠어? 마이너스 6n에 마이너스 하니까 플러스 6n 4 빼 마이너스 n에서 마이너스 4n an이 이거다. n이 2항일 때는 an이 이거다. 첫 항은 뭐다? 첫 항은 처음에 구했잖아. 그지? 3이다. 근데 봐라. 여기 1 넣으면 뭐 나와? 여기 1 넣으면 2 나오지. 여기 1 넣으면 2 나오지. 달라. 그지?
그러니까 이게 어떨 땐 같게 나와. 그냥 얘기는 해줄게. 어떨 때 같게 나오냐면 요게 없을 땐 같게 나와요. 상수항이 없을 때 SN에서. SN의 상수항이 0 넣으면 0, SN에다 0 넣었을 때 0 나오지? 그러면 여기다 1 넣은 거나 여기 이 값이나 같게 나와요. 근데 얘는 있잖아, 그지? 상수항이. 그래서 다르게 나오는 거예요. 문제에서 뭐 구하랬어? A1하고 A10을 더하랬지? A1은 여기 나와 있고 A10은 여기 집어넣으면 되겠지. 이 항부터는 성립하는 거니까. 60에서 4 빼니까 얼마? 56이죠. 그래 더하니까 59다 이렇게 되는 거예요. 알았지? 빨리 필기하고 풀어봅시다.